나랑 오늘 대화할래.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내 순간을 함께 해줄래. 하이리 모멘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 모먼트의 헤일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한 3주 됐나요? 아닌가? 한 달 됐나? 복귀가 많이 늦었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왜 이렇게 늦었는지 변명을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황인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게 3가지 정도 근황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늦어진 이유.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와! 지금 민망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취직이 이제 힘들다고, 뭔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게 제 마지막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많았어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마케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었고, 좀 다른 뭐 예를 들어 개발 같은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한 번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줘가지고 제가 어떤 걸 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과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제 길은 컨텐츠 마케터 일이었는데요. 그냥 어떤 일반 회사에 컨텐츠 마케터로 들어가서 현재 일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일에 좀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사실 빨리 적응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적응을 하고 이 회사 일에 집중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자제를 하기도 했고, 나중에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니까 집에 오면 그냥 뻗더라고요. 그냥 집에 오면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집에 테이블 위에 제가 세팅을 싹 해놨거든요. 팟캐스트를 위해서. 저 카메라를 킬 엄두도 안 나고 마이크를 킬 엄두도 안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보면서 아이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도 결국에 카메라는 못 켜고 제가 마이크만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저희 팟캐스트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인생 첫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전시가 엄청 큰 그런 거는 아니고, 그 플랑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데, 플랑님이 맞는지 아무튼 그 커뮤니티 이름이 플랑인데, 거기서 1,000원 전시라는 걸 열었어요. 내가 출품을 하나 1,000원에 내면 그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서촌에 있는 카페에다가 한 10장 정도, 10개의 작품 정도씩을 이제 카페 벽면에다 엽서만하게 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지원을 한 게 선정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번 주인가? 부터 전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사진은 총 3개 지원을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3개 작품이 다 이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서촌에 있는 카페에 달려 있습니다. 카페 이름도 얘기를 해도 되나? 일단 3개가 다 전시가 되는데, 하나는 좀 이유가 있는지 잠시 이제 좀 연기가 됐고, 지금은 작품 2개가
서촌에 있는 더소가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딱 사진 3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2가지가 거기 더소가에 이제 부착이 됐어요. 첫 번째는 능소화 사진인데 최근에 제 인스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동네 출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후지필름에서 카메라를 대여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 대여를 했는데 딱 그 다음날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빌렸잖아요. 안 나갈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 안 온다. 지금이다 하고서 그러면 동네라도 빨리 한번 출사를 해보자고 처음으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동네를 못 다녀봤는데 제가 이제 자취를 하거든요. 자취를 하면서 이 동네에 살지만 동네 친구가 사실 없어요. 제 대학생 때 친구 1명 저희 옆 동네 있고 아니 동네 친구가 있기는 하구나. 네. 제 지하철 옆 그러니까 한 정거장 차이에 1명씩 살고 있기는 해요. 친구가 많긴 하네요. 친구가 많기는 한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도 다른 데서 놀다 보니까 저희 동네를 잘 안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출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동네를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뭔가 서울에 이런 골목 감성을 좀 찍어보고 싶다 하고서 저기 막 부암동까지 가보고 뭐 어디 저기 북촌 가고 서촌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모든 감성들이 사실 제 집 앞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 우리 동네만으로도 예쁜데 그냥 내가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내 마음가짐에 달렸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출사 날이었거든요. 그때 발견한 전봇대 옆에 전봇대와 돌담 사이에 능수화가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포착을 해서 사진을 찍고 진짜 내가 어떤 걸 어디서 무슨 감정으로 무슨 마음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출사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사진이어가지고 그 사진을 출품을 했었고 그리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2번째로 달린 사진은 제가 멜버른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멜버른에 여행을 갔어요. 호주 워홀을 갔다가 마지막에 멜버른 여행으로 호주 워홀을 마무리를 졌었는데 정말 마지막 날에 딱 발견을 한 이제 거였어요. 골목 그냥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 골목 옆으로 엔드라는 그래피티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멜버른 가보신 분들은 발견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엔드라는 그 웅장하게 딱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저한테는 확 와닿은 거죠. 내 이 워홀의 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여유의 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러 한국에 돌아가는 거니까 끝인데 끝이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응원을 해주는 것 같은 엔드라는 그 그래피티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어가지고 그 사진을 하나 출품을 했고 이제 연기된 마지막 3번째 사진은 저기 어디야 용산 가족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 여름을 담아봤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서촌의 분위기랑 완전 푸릇푸릇한 그 가족공원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거기는 용산 가족공원인 만큼 정말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 가족공원에서 가족들을 이제 보면서 외로이 쓸쓸히 하지만 따뜻하게
촬영했던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전시가 될 예정이어서 서촌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섣불리 얘기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사실 이거 제 친구들이랑 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만 들으니까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11월에 감사하게도 또 왜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 많았네요 제가. 네, 11월에 전시를 또 하나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속해 있는 출사 팸이 있는데 그 팸의 아토님이라는 분이 개인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같이 전시를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셨어가지고 또 함께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11월에 또 전시를 하나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서촌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전시 주제를 가지고 제 프레임을 이 벽을 하나 사용을 하는 건지는 이제 나중에 돼봐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작품을 만든다라는 건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걸 선보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봐주는 거니까 물론 제 자기 만족이기도 하겠지만 봐주시는 분들께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여가지고 예술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사진 이런 제 사진 라이프를 또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까지 두 번째 제 근황이었고요. 세 번째 제 근황은 새 카메라를 장만을 했습니다. 네. 저는 후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후지 필름을 새로 샀고요. 사게 된 이유는 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제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아는 언니의 소유였는데 제가 그거를 쓰고 있다가 그 언니가 이제 호주에서 한국으로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이건 반납을 해야겠다. 이게 또 조금 옛날 이제 시리즈다 보니까 간당간당해요. 셔터가 잘 안 눌릴 때도 있고 반 셔터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거를 물론 그 언니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사용을 하다가는 이 언니가 쓰지도 못하고 안 될 것 같다. 이걸 언니가 소장을 하기 위해 구매를 한 거였으면 내가 안전히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제 카메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지 아까 제가 후지필름에서 카메라 대여하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반납을 하면서 후지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다 만져보고 그립건 체크하고 어떤 게 어디가 펼쳐지는지 플립이 되는지 막 그런 거 이것저것 다 체크를 해가지고 가장 저에게 맞는 최적의 카메라는 후지 XS20이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촬영을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가벼워야 되고 또 그립감을 저는 꽤 중요시 여기는데 그 모든 걸 봤을 때 그 카메라가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했고 가격대도 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그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에 그 카메라 가지고 첫 출사를 갔거든요. 아직 어색하고 조작법도 잘 모르는 상태로 출사를 나가가지고 건진 사진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서서히 그 새로운 카메라도 이제 인스타 제 갤러리에 업로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무드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쓰던 후지필름 카메라에서 없던 그런 필터들이 좀 많이 최근 거다 보니까 생겨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레시피 같은 거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황 네, 알려드렸고요. 짜잘짜잘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네, 밥을 잘 못 먹고 있고요. 운동을 좀 시작해볼까 해가지고 최근에 필라테스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와, 필라테스 힘들더라고요. 막 파들파들 막 떨면서 제가 코어 힘이 좀 부족한데 진짜 막 파들파들 이래가지고 정적인 운동인 줄 알았지만 내 내면이 막 소스라치게 막 놀랬다. 근데 다음날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진 않았고요. 엄청난 스트레칭을 한 느낌?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필라테스를 더 배우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뒤에 좀 얘기를 해드릴 거라고. 제 요즘 이 팟캐스트도 그렇고 제 사진 계정도 그렇고 업로드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컨텐츠 마케터라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컨텐츠를 만들어요. 하루 종일 릴스 보고 뭘 만들지 생각하고 아이데이션 하고 막 어디서 막 따오고 막 모방하고 내 거 만들고 어디서 새로운 거 막 찾아내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 8시간을 와 컨텐츠만 만드니까 제 거를 만들 힘이 없더라고요. 집에 오면 이제 제 거를 좀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이게 약간 질려 있어요. 이 숏폼, 컨텐츠, 뭔가 인스타 이런 이 온라인 세계에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것도 하면서 일까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 컨텐츠 마케터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또 이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거에 질려있다 한 달 동안 계속 릴스 만들고 캐러셀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제 거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달 묵힌 제 출사 사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와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내가 과연 똑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물론 그 분야가 다르죠. 제가 일하는 분야랑 사진이라는 분야랑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끝까지 구분을 해내는 걸 할 수 있을까를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용기 내서 저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이라도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팟캐스트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에 안 되겠다 하고서 급하게 마이크라도 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변명이었고요.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부지런해질 수 있겠죠? 화이팅!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팟캐스트를 켠 이유도 있어요.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잖아요.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왜 이게 더 이상 그때 그 좋아지는 걸 못하게 되는가? 이 좋아짐의 이 상태가 왜 무너지는가?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제가 일을 그만뒀지만 거기에 그 분야에 아직 지인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공연 일을 제가 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속해 있는 공연에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오퍼를 구하고 있다. 급하게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한 공연에 사운드 오퍼를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그래
난 참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작품이 제가 전공을 하면서 정말 질리도록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 아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그 공연을 예전에 본 적도 있었고 거기 배우들도 다 이제 아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공연에 새로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익숙함에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동요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걸 좋아했었고 좀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나에게 그렇게까지 큰 상처를 주는 게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까? 좋아해가지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친 걸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공연에서 썼던 제 체력과 힘에 비해서 엄청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직도 아니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론 머리는 아파요. 하지만 저는 공연에 있을 때도 창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편하고 창작하는 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는 게 전에 공연했던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큰 흥미는 없죠.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흥미나 관심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공연을 잠깐 도와주러 갔을 때 무작정 그리웠고 애틋했고 좋았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한 공연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점으로 저에게 와가지고 그래 나 다시 공연을 해야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걸 했었지라는 그냥 추억에 잠기게 했던 거다 보니까 나는 지금 그거에 힘들었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지금 맞는 거겠죠? 여러분? 어렵네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일이 재미가 없어요. 일이 그냥 일이에요. 근데 일은 일로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가 알아보고 막 그 분야를 모르던 분야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쌓고 뭔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흥미와 자극과 재미를 쫓아가던 사람이 그런 쫓아갈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망망대해 그 배 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내가 아직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이 컨텐츠 마케터라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내가 삼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달 제 일을 한 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컨텐츠 마케터 하는 분들께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변화를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컨텐츠 마케터는 또 그 빨리빨리 변화를 하는 그 앞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난 지금 따라가기에도 급급한데 내가 그 선두주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또 고민이 있고 그러네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은 일이라는 거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일이라는 건 저한테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일은 어떻게 보면 성과가 나도 그게 그냥 자기 만족인 거고 그냥 타인에 대한 인정인 거고 그 성과에 대한 보답인 거지 그 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건 사실 무생물인 거니까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말을 해주지 못하니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진짜 지독한 짝사랑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큰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나는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널 사랑해 하고서 일을 하는데 일은 막상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제가 공연을 아무리 나 공연 너 좋아해 해도 공연이 나도 너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공연을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과 일들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데 그거를 공연이 치유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은 사실상 제가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주의 깊게 보기는 하지만 이 업무도 나한테 그냥 너 업무하는 애, 저도 내 업무 그냥 그 정도의 가볍고 좀 차갑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이렇게 일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은 뭘까요? 이게 취미라는 게 제가 전에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진은 곧 죽어도 제 취미로 남길 거예요. 곧 죽어도. 이게 한번 취미를 잃고 제일 좋아하는 걸 잃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냈잖아요.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제가 질척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네, 그냥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제가 알았네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막 100% 포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글을 쓰거나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라도 그 길을 또 개척해 가보지 않을까요? 저는 글재주는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언어 쪽에 대한 재주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이나 그런 좀 회로가 좀 복잡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복잡함을 풀어갈 만큼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새로운 좀 뭐 단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펼쳐지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거에 흥미가 없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생긴다면 글이든 뭐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붙잡고 가지 않을까에 대한 그냥 제 미래에 대한 추측입니다. 아예 버리지 못, 그냥 진짜 지독한 짝사랑 중인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죠?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잠투정인가요, 저? 그냥 그러게요. 그냥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투정 부리는 시간이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얘네 뭐 하는 거야 하고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정비의 시간을 좀 갖고 제대로 좀 다시 좀 제 채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그냥 주절거리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주절거리로라도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팟캐스트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네, 또 이렇게 주절거렸는데도 30분이 지나네요. 참 말이 많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네, 사진도 계속 찍고 다니고 팟캐스트로 또 좋은 얘기 하러 이제 주제들 잘 정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이상형 월드컵 솔직히 전 재밌었거든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컨텐츠들 잘 생각해가지고 주 2회가 제 목표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갓생을 다시 살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네, 지금까지 헤일리 모먼트였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금방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진을 계속 올릴 테니까 인스타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 나랑 오늘 대화할래?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내 순간을